전 세계 광산이 10개월 동안 캔 은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그 사이 가격은 200% 넘게 폭등했죠. 하지만 결국 우리 손에 남을 재활용률은 0에 수렴할 겁니다. 불과 3년 전 3만 원이던 게 지금은 10만 원입니다. 금이 겨우 절반 오르는 동안 2배를 넘어 3배 가까이 폭주한 괴물 같은 자산. 스마트폰부터 전기차까지 현대 문명의 화려함 뒤에는 은이라는 희생양이 있습니다. 한번 쓰면 회수조차 불가능한 이 금속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멸종해가고 있습니다. 공급은 바닥났는데 수요는 미쳐 날뛰는 기이한 상황. 그런데 왜 대중은 아직도 조용할까요? 이것은 기회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재앙의 전조일까요? 화려한 상승 곡선 뒤에 숨겨진 은시장의 잔인한 민낯을 공개합니다. 자, 숫자로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볼까요? 202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산업 현장에서 소비된 은의 양은 무려 6억 8천만 온스에 달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쉽게 말해 전 세계 모든 은 광산이 1년 내내 뼈 빠지게 캐낸 양의 80%가 넘는 규모입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이 은들이 금반지나 은수저처럼 우리 곁에 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형태로 말 그대로 증발해버리는 양이 이 정도라는 거죠. 진짜 문제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벌써 4년째 이런 적자 사태가 이어지고 있어요. 2021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캐낸 것보다 더 많이 써버린 은의 양을 다 합치면 6억 7,800만 온스, 전 세계 모든 광산이 10개월 동안 쉬지 않고 캐야 하는 엄청난 양이 시장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도 은 가격은 그동안 마치 폭풍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금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화려한 조명을 받을 때 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훨씬 더 처절하고 긴박한 드라마를 쓰고 있었던 거죠. 흔히들 은을 금의 저렴한 버전 정도로 생각하시죠?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은 보석이면서 동시에 첨단 산업의 핵심 원료라는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두 가지 얼굴이 정면 충돌하며 폭발하고 있거든요. 이 폭발의 주범, 바로 태양광 산업입니다. 2015년만 해도 태양광에 들어가는 은은 연간 6천만 온스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이 수치가 2억 5,700만 온스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10년도 안 돼서 4배 넘게 폭주한 겁니다. 현재 산업용으로 쓰이는 은 10개 중 4개는 오로지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데만 투입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도 치명적인 기술의 역설이 등장합니다. 보통 기술이 발전하면 원자재를 아껴 쓸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은은 정반대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최신형 태양광 전지는 이전 모델보다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이 효율을 끌어올리려면 은을 이전보다 50%나 더 많이 쏟아부어야 합니다. 은은 모든 금속 중에서 전기 전도성이 압도적 1위거든요. 더 많은 전기를 더 효율적으로 뽑아내기 위해 은 페이스트를 더 두껍고 진하게 발라야 하는 구조인 거죠. 결국 우리가 더 깨끗한 에너지를 원하면 원할수록 지구가 가진 은의 씨를 말려야 하는 기막힌 상황에 놓인 겁니다. 왜 하필 은이어야 할까요? 구리도 있고 금도 있는데 말이죠. 쉽게 비유하자면 전기는 물이고 금속은 통로입니다. 은은 지구상에서 이 물이 가장 막힘없이 흐르게 해주는 슈퍼 고속도로 같은 금속입니다. 구리도 길은 좋지만 은만큼 매끄럽지는 않죠. 태양광 패널에서 효율 1% 차이는 수익과 직결되는데 그 1%를 쥐어짜내기 위해선 반드시 은이라는 비싼 재료를 써야만 합니다. 게다가 비바람치는 야외에서 30년을 버텨야 하는 패널에게 부식에 강한 은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전문가들의 경고는 더 섬뜩합니다. 2030년이 되면 태양광 산업 하나가 집어삼킬 은이 연간 5억 4,600만 온스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고요? 전 세계 모든 광산 생산량의 3분의 2를 태양광 혼자 독점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태양광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도로를 보시죠. 여러분이 타는 전기차는 사실 달리는 은덩어리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은을 잡아먹거든요. 대당 최대 50g의 은이 들어가는데 작년에 팔린 전기차만 1,400만 대입니다.
차 한 대당 들어가는 양은 작아 보이지만 합치면 500톤이 넘는 은이 매년 도로 위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겨울철 뒷유리 열선부터 자율주행 센서, 뇌 역할을 하는 회로판, 심지어 매끄럽게 돌아가는 베어링 코팅까지 차가 똑똑해질수록 은은 더 많이 필요합니다. 2030년 전기차 3천만 대 시대가 오면 오로지 자동차 때문에 생기는 신규 수요만 연간 4,500만 온스에 달합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머리 위에 촘촘히 깔리는 5G 기지국, 그리고 이를 넘어설 육지 인프라에도 은은 대량으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결정타는 바로 AI, 즉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서버 한 대에는 수천 개의 고성능 칩과 회로가 촘촘하게 박혀 있는데 이 기판들이 미친 듯한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전도성 1위인 은이 없으면 안 됩니다.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얻고 전기차를 타며 초고속 통신과 AI가 일상이 된 이 고도의 첨단 문명, 이 시스템을 유지하고 더 확장하기 위해 지금 산업 현장에서는 마치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지구상의 은을 남김없이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은의 활약은 공장이나 발전소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을 지키는 의료 현장에서도 은은 소리 없는 방패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은 특유의 강력한 항균 작용 덕분에 병원 침대 시트부터 각종 의료기기 코팅, 심지어 상처 치료제까지 의료계 곳곳에서 대체 불가능한 자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은은 언제나 귀한 대접을 받았을 것 같지만 사실 은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정말 기막힌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은의 운명을 쥐고 흔들던 건 태양광 업체가 아니라 바로 사진관이었거든요. 당시엔 사진 한 장을 인화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은이 필요했습니다. 전 세계 은 수요의 무려 30% 이상이 오로지 사진 산업에서 나왔을 정도였죠. 당시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코닥 같은 회사들이 은 시장의 가장 큰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 전 세계를 휩쓴 디지털 혁명이 터집니다. 필름이 사라지고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은 시장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가장 큰 소비처였던 사진 산업이 증발해버리자 세상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은의 시대는 끝났다. 사진 필름도 안 쓰는데 저걸 이제 어디다 쓰겠어? 실제로 당시 은 가격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은 1g 가격이 고작 150원까지 추락하기도 했죠.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헐값 취급을 받으며 은은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 보였습니다. 디지털이 은을 죽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워치까지 우리 손안의 모든 전자제품이 은을 갈구하기 시작했거든요. 제품 하나에 들어가는 양은 아주 적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수억 대씩 팔리다 보니 전체 수요는 말 그대로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공급은 어떨까요? 충격적이게도 전 세계의 은 생산량은 2010년보다 2024년 현재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는데 생산량은 왜 거꾸로 뒷걸음질 치고 있을까요? 이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주 깊은 구조적 결함 때문입니다. 은 시장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은은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전 세계 은의 70%는 순수 은 광산이 아니라 구리, 납, 아연을 캘 때 덤으로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즉, 은값이 아무리 폭등해도 구리나 아연 가격이 나쁘면 광산들은 문을 닫고 은 생산량도 강제로 줄어듭니다. 공급이 가격에 반응하지 않는 아주 기괴하고 비탄력적인 구조인 거죠. 설상가상으로 채굴되는 광석의 순도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질 좋은 광맥은 이미 다 파먹었거든요. 이제 예전과 같은 양의 은을 얻으려면 훨씬 더 많은 바위를 부수고 더 많은 에너지와 인건비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여기에 수천억 원이 드는 초기 투자비, 점점 까다로워지는 환경 규제, 그리고 광산 하나를 새로 뚫는 데 걸리는 10년 이상의 시간까지 수요는 로켓처럼 쏘아 올려지는데 공급은 무거운 족쇄를 차고 땅바닥에 발이 묶여있는 셈입니다. 지금 은 시장은 매달 수천 톤씩 적자가 쌓이는 가계부와 같습니다. 1년에 광산에서 벌어들이는 생산량은 2만 5천 톤 정도인데 실제로 공장이나 현장에서 쓰는 양은 3만 톤을 훌쩍 넘기거든요. 매년 5천 톤 가까운 부족분이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모자란 은은 어디서 충당할까요? 바로 창고에 비상용으로 쌓아둔 재고 물량을 헐어서 메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런던 금속 거래소의 은재고를 보면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2020년에 1만 톤 넘게 있던 재고가 지금은 7천 톤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 속도라면 앞으로 2년에서 3년 안에 창고가 텅텅 비어버리는 품절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물건이 아예 없으니 가격이 미친 듯이 뛰어오르는 건 시간 문제겠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지난 4년간 무려 7억 온스나 부족했는데 왜 시장은 그동안 평온했을까요? 그 답은 금과 은의 결정적인 차이, 즉 살아가는 방식이 아예 다르기 때문입니다. 금은 사실상 영원히 남는 불사신 같은 존재입니다. 인류 역사상 채굴된 거의 모든 금은 지금도 금고 속에 있거나 누군가의 손가락 위에서 반짝이고 있습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쌓이기만 하는 자산이죠. 하지만 은은 정반대입니다. 은은 공장으로 들어가는 순간 제품의 일부가 되어 자기 몸을 녹여 사라지는 산업용 금속입니다. 태양광 패널, 전기차, 스마트폰처럼 우리가 매일 쓰는 첨단 제품 속에 들어간 은은 아주 얇고 넓게 퍼져버립니다. 이론적으로는 다시 뽑아낼 수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돈입니다. 스마트폰 한 대에서 은을 다시 추출하는 비용이 새로 은을 사는 것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결국 은은 한 번 쓰면 영원히 자취를 감추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회용품인 셈입니다. 금은 세상에 계속 쌓여가지만 은은 쓸수록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은이 바닥나고 있다는 사실에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물론 재활용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훨씬 처참합니다. 매년 재활용을 통해 시장으로 돌아오는 은은 약 5천 톤에서 6천 톤 정도입니다. 주로 낡은 은 제품이나 공장에서 나온 산업 폐기물을 녹여서 얻는 양이죠. 최근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폐기물에서 은을 뽑아내는 회수율이 50%에서 70%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냉정한 돈의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은 가격이 낮으면 재활용 업체들은 바로 문을 닫아버립니다. 은을 캐내는 비용보다 뽑아내는 비용이 더 많이 들면 아무도 그 수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상황을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지금 여러분의 책상 서랍을 열어보시면 됩니다. 서랍 구석에 굴러다니는 낡은 휴대폰이나 고장난 태블릿 하나쯤은 있으시죠? 그 기계들 안에는 분명히 은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량의 은을 꺼내겠다고 휴대폰 수십 대를 모아서 전문 회수업체에 보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결국 그 기계 속의 은은 재활용되지 못한 채 쓰레기 매립지로 가거나 서랍 속에서 영원히 잠들게 됩니다. 사실상 세상에서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죠. 문제는 이런 일이 전 지구적으로 수십억 온스 단위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소리 없이 사라진 은의 양만 무려 60억 온스에 달합니다. 전 세계 모든 광산이 7년 동안 죽어라 캐내야 하는 엄청난 양이 그냥 먼지처럼 증발해버린 겁니다. 가격이 오르니 집안 깊숙이 모셔뒀던 은수저나 은촛대 같은 중고 제품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5천 톤에서 6천 톤 정도가 이렇게 공급되는데 문제는 이게 화수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장롱 속 은제품은 팔 사람들은 이미 다 팔았고 한번 시장에 나오고 나면 다시는 나오지 않는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이건 일시적인 땜질일 뿐 공급 부족을 막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은이 지금 얼마나 심하게 저평가되어 있는지는 금과 비교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지구 속에는 금보다 은이 8배 정도 더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금과 은의 가격 비율도 보통 60대 1 정도에서 움직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장에서 금 1온스를 사려면 은을 무려 90온스에서 100온스나 줘야 합니다. 땅속엔 8배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시장에선 100배 가까이 차이 나는 엄청난 불균형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비율이 과거 평균인 60대 1 수준으로만 돌아가도 현재 금값을 기준으로 은 가격은 지금보다 70% 이상 폭등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이 은이 금을 무섭게 추격할 거라고 믿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금은 산업용 수요가 10%뿐이지만 은은 절반이 넘거든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은은 계속 쓰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왜 가격이 올라도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까요? 바로 은이 첨단 산업의 소금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국을 끓일 때 소금값이 2배 올랐다고 해서 소금을 안 넣지는 않죠.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전체 가격에서 은이 차지하는 비용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은값이 아무리 뛰어도
기업들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비싼 값을 치르며 은을 계속 사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은 부품 값을 다 합쳐도 차 바닥에 까는 고무 매트 한 장 가격보다 저렴합니다. 태양광 패널도 마찬가지예요. 전기를 전달하는 핵심인 은 페이스트보다 패널을 고정하는 알루미늄 프레심에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듣고 보면 좀 황당하지 않나요? 하지만 바로 이 점 때문에 은 가격이 폭주하는 겁니다. 제품 전체 원가의 1%도 안 되는 재료라면 가격이 2배, 3배 뛰어도 기업들은 그냥 사서 쓸 수밖에 없거든요. 7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은값 2만 원 올랐다고 생산 라인을 멈출까요? 절대 그럴 리 없죠. 특히 은을 대체할 금속이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쌓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 달에 5톤의 은을 쓰는 태양광 업체를 예로 들어보죠. 예전엔 50억 원이면 충분했던 은 구입비가 지금은 175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원자재 비용이 순식간에 3배 넘게 뛴 겁니다. 결국 참다 못한 기업들이 패널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고 비용 부담을 느낀 유럽의 대형 태양광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연기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은 하나 때문에 전 세계 기후 정책과 탄소 중립 목표가 흔들리는 초유의 상황이 온 거죠. 각국 정부가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치솟는 은값이 그 지원금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불을 지핀 건 바로 투자자들입니다. 너무 비싸진 금 대신 아직 가격 메리트가 있는 은으로 돈이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공장으로 가야 할 실물 은이 투자자들의 금고로 빨려 들어가면서 은 시장의 공급 부족은 이제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폭주 열차가 되어버렸습니다. 은 시장은 금 시장에 비해 덩치가 훨씬 작습니다. 금 시장이 거대한 바다라면 은 시장은 작은 호수 수준이죠. 시장이 작다 보니 큰손 몇 명만 움직여도 가격이 출렁거립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온라인에서 집단 매수 캠페인을 벌이자 단 하루 만에 가격이 15%나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변동성이 바로 은의 특징입니다. 하루에 10%가 올랐다가 다음날 12%가 빠지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지곤 하죠. 많은 분이 2011년 은 가격이 폭등했다가 반토막났던 트라우마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반짝 올랐다 터지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시죠.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2011년의 폭등은 투기꾼들이 가격을 밀어올린 가짜 수요였습니다. 당시엔 공장에서 은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원자재를 무작정 사들였던 투기 거품이었기에 거품이 빠지자마자 가격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투기꾼이 아니라 공장이 비명을 지르며 은을 찾고 있는 진짜 수요의 시대입니다. 반면 공급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전 세계 모든 광산회사가 이제부터 은만 캐자 결심해도 소용없습니다. 새로운 광산을 발견해서 실제 생산까지 이어지는 데는 최소 10년에서 15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빨라야 2030년대 후반에나 은 한 덩어리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장 내일 쓸 은이 필요한데 공급은 10년 뒤에나 준비되는 이 지독한 시간 차이가 이번 위기의 핵심입니다. 한쪽에서는 친환경 에너지와 AI 혁명이 블랙홀처럼 모든 은을 빨아들이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노후화된 광산들이 힘겹게 버티고 있는 상황. 이제 은 시장은 과거의 투기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서늘한 반전이 등장합니다. 은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면 기업들은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음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탈출 작전을 시작하거든요. 중국 태양광 업체들은 이미 은 대신 구리를 넣은 패널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길을 은이 아닌 구리로 까는 건데 효율은 5% 정도 떨어지지만 가격은 무려 30%나 저렴합니다. 여러분이 소비자라면 어떨까요? 성능이 조금 낮아도 가격이 훨씬 싸다면 마음이 흔들리겠죠? 실제로 2023년에 5%에 불과했던 구리 패널 비중이 1년 만에 15%까지 늘어났고 내년쯤엔 30%를 넘길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반도체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나 TSMC 같은 거물들은 은을 대체할 꿈의 소재, 그래핀이나 탄소 나노튜브 연구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과거 사진필름 시대가 디지털 카메라 한 방에 무너졌던 것처럼 은 역시 어느 순간 버림받은 금속이 되어 가격이 폭락할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지금 은 시장의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산업용 은의 약 40%를 중국 혼자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 경제 상황 심상치 않죠? 부동산 거품은 터졌고 청년들 실업률은 치솟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태양광과 전기차를 해외에 미친 듯이 팔아치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은 수요를 억지로 떠받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이 작전에도 벽이 생기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며 빗장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거든요. 만약 중국의 수출길이 막히고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는 순간 미친 듯이 질주하던 은 수요는 단번에 꺾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가격 폭등이 일생일대의 기회일지 아니면 과거의 버블이 재현되는 위험한 순간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미국 금리라는 아주 예민한 변수도 버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금리와 은 가격은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시소와 같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은 같은 원자재 가격이 치솟죠. 실제로 2024년 하반기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자 은 가격이 무섭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물가가 다시 꿈틀대서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오면 은 가격은 차갑게 식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재집권이라는 대형 변수가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강력한 관세 정책은 양날의 검입니다. 무역이 위축되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 은 수요에 독이 되겠지만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현금 대신 은 같은 실물 자산으로 몰려들 테니까요. 그야말로 은 시장은 지금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지구상에 남은 은은 얼마나 될까요? 현재 기술로 캔 수 있는 은은 약 55만 톤 정도로 추정됩니다. 지금 속도로 캐서 쓰면 앞으로 딱 20년에서 25년이면 바닥이 납니다. 새로운 광산을 찾거나 바다 깊은 곳을 파헤치는 신기술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은은 다시 만들어낼 수 없는 한정된 자원이고 점점 더 귀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업 현장으로 들어가는 족족 영구적으로 소멸하고 있는데 정작 가격은 이제야 이 잔인한 현실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거대한 공급 위기의 문턱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금융시장이 지금 같은 소비는 수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곧 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 가격 조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거대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먼 미래의 막연한 추측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녹색 에너지 혁명과 AI의 폭발적인 성장 속에서 숫자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명백하고도 위험한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앞에는 지금 전혀 다른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먼저 은 투자자들이 꿈꾸는 잭팟 시나리오입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를 막겠다며 태양광과 전기차에 그야말로 올인하는 상황이죠. 2030년쯤 되면 은 수요가 5만 톤까지 치솟는데 공급은 여전히 3만 톤에서 헐떡거립니다. 이렇게 되면 은 가격은 그램당 8,000원 선을 뚫고 수직 상승하게 될 거예요. 창고에는 은이 단 한 덩이도 남지 않고 공장들은 은을 구하려고 서로 전쟁을 벌이는 진풍경이 벌어질 겁니다. 심지어 국가 차원에서 은을 사재기하기 시작하면서 2025년부터 2028년 사이가 그 뜨거운 정점이 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시무시한 뒤통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은값이 너무 건방지게 오르니까 기업들이 도끼를 품고 은을 아예 버려버리는 겁니다. 은 대신 값싼 구리를 쓴 패널이 시장을 싹쓸이하고 은 없는 배터리가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렇게 기술 혁신이 한방 터지면 은 가격은 순식간에 1,200원대까지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2011년에 겪었던 그 끔찍한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셈입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할 진짜 현실은 이 두 시나리오 사이에서 팽팽한 밀당을 하고 있을 겁니다. 수요는 계속 늘어나겠지만 동시에 은을 안 쓰려는 기술도 필사적으로 그 뒤를 쫓아오겠죠. 가격은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겠지만 큰 흐름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30% 이상의 매서운 조정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점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은이라는 금속은 지금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산업용 수요와 투자 수요가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가격이 무섭게 치솟고 있죠. 당분간 이 흐름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산 하나 만드는데 최소 7년이 걸리고 재활용도 한계가 있으니 당장 공급을 늘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를 은의 화려한 전성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불꽃 뒤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대체 기술이라는 시한폭탄이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과거 필름 카메라가 사라지면서 은 수요의 30%가 한순간에 증발했던 것처럼 기술이 바뀌면 게임의 룰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확실성을 항상 머릿속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사실 가난한 자들의 금이라 불리던 은도 이제는 옛말이 됐습니다. 오늘 한국금 거래소 시세로 보면 은값이 그램당 3,900원을 넘어섰는데 이건 결코 만만한 가격이 아니거든요. 불과 3년 전과 비교하면 2배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이미 오를 대로 올랐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며 영상을 마치려 합니다. 태양광 에너지, 국가 방위 산업,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첨단 의료기기까지 이제 이 핵심 산업들이 한정된 은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디에 투자해서 돈을 벌까라는 문제를 넘어 우리 인류가 어떤 미래 기술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은의 질주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지식환전소였습니다.